자,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문항수는 총 7문제 나와져 있습니다. 영세와 면세와 관련된 단원평가.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는, 자, 회계 문제하고 세무 문제하고 비교해 보시면, 회계는 그냥 단편적으로 물어봤다라면, 여기 조금 더 연장된 걸 물어봤네요. 그러면 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거래가 대부분 많더라. 그러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가 모두 다 국내에 있어야 세금 계산서라든지 또는 면세였다 그러면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제적 거래이면 공급자는 한국에 있는데 공급받는 자는 국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발생되는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영해세율을 적용받는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슨 세금 계산서, 우리 과세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영세율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겠죠. 자,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와, 자, 여러분 내국신용장 또 하나 누가 있어요? 구매, 확인서, 최소한 2가지 용어는 기억하자. 그래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와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 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항상 이 문제로 제일 많이 내요, 여러분. 1번. 자, 국외 제공 용역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설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여러분, 이 부분은요, 과세 거래가 아니라 면세 거래이죠. 네, 면세 거래이고 사업자와의 거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발급했을 것이다? 계산서를 발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면세 수업할 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요즘에 회사에서 사택 제공하는 이제 기숙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탁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숙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다가구 주택을 임대해서 쓰기도 한다. 그랬을 때 회사가 월세를 내게 되면 상대편이 누구인지 확인하셔라.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그래서 집주인이 사업자이면 반드시 증빙 뭐 받으셔라? 계산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산서 발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드렸었죠. 그래서 사업자 거래이면 계산서 발급할 거고요. 자, 금융과 보험 용역은 면세로 들어가죠, 여러분.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 요소, 구성 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면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금융과 보험 영역은요. 뒤에 가면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라는 쪽에 가면 영수증도 거기서 배워요. 그런데 이들은 뭘 발급할 수 없다. 본인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들은 누구도 발급 안 한다? 계산서도 발급 안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행하고 거래를 진행했었을 때 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양식을 받은 경우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면세라고 얘기하면 그럼 계산서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영수증이라고 해서 25,000원 내시면 되세요. 37,000원 내시면 되세요라고 해서 수수료 청구서처럼 생겨있는 영수증은 받은 적은 있지만 우리가 세법에서 얘기하는 계산서 양식은 받은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발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면제자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이나 보험 용역 중에 세금 계산서를 유일하게 외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렸죠. 업무에서 챙기시라고 했던 거. 뭐가 있으셨었냐면 우리가 범용인증서 발급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공급가액 10만 원, 부가세 만 원. 지금 현재 아마 11만 원 정도 지불할 거예요. 그러면 그 11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요. 그리고 상대편이 사업자인지 체크하라고 하고요. 정보도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우리는 이메일로 세금 계산서를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받고요. 매입세 공제도 다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긴 다 면세로 보신 게 맞아요. 그런데 아예 증빙 발급도 세법에서 면해준 업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고 영세율은 맞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영세율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법,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서식 하나,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보여드렸었고요. 그래서 두 개의 법에 의해서 영세율이 구분되어 있었죠. 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것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요거 우리 영세율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영세율은 조심하시라고 한 게 내가 영세율 과세 표준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는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재는 되어 있어서 신고는 하였는데 나 영세율과 관련된 근거 서류,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내지 않았다라면 이 부분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그대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산세가 나오고 심지어는 일정 기간 내에 수정 신고를 한다 또는 제출하지 않았던 걸 제출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산세 감면이란 거를 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가 가산세를 분명히 배워요. 그런데 이 가산세 부분의 시험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아예 안 내요. 다 뭐 내냐면 나 부가가치세 신고했거든. 그런데 영세율의 금액 5천만 원을 이번 신고에 무엇하였다. 그냥 누락했다는 얘기만 계속 내요. 그러니까 영세율 첨부 서류에 대한 부분은 어디 가서 다 팔아먹은 것처럼 우리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누락에 대한 거, 우리 무엇하는 거, 우리 지금 수정 신고하는 거 또는 예정 때 빠진 거, 확정 때 반영하는 거 이런 식의 내용들만 계속 따지면서 가산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세율과 관련된 부분은 신고가 누락이 됐든 신고는 되었는데 첨부 서류가 빠졌든 가산세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신고가 된 부분에 영세율 첨부 서류가 빠졌다. 그걸 다시 지연 제출 또는 뒤늦게 제출하였다라고 했을 때 가산세를 감해주느냐 감해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누락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정 신고 때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빠졌다. 그래서 확정 때 신고를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늦게 들어간 지연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연이 들어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산세 50% 감면해 주거든요. 근데 영세율 첨부 서류 빠진 건 감면이 안 된다고요. 가산세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영세율 첨부 서류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돼요. 시험에서 안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네, 시험에서는 지금 이 문제 냈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이것도 드물게 내는 문제거든요. 잘 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맞는 얘기고 네 번째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시면 된다. 2번이었습니다. 2번으로 체크. 자,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개수는? 자, 신문과 잡지. 우리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모두 다 무엇으로 간다? 면세였습니다. 자, 수집용 우표. 우표는 면세예요. 근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가 됩니다. 자, 복권 면세이죠. 자, 토지의 임대. 자, 토지의 매매인 공급은 뭐가 되지만 토지 공급은 면세가 되지만 임대는 무조건 과세가 돼야 되죠. 자, 과일. 우리 과일은 여러분 미가공 식료품 등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면세로 정리가 됩니다. 자, 보험의 용역, 금융의 용역 모두 다 뭐로 가신다? 면세. 그럼 여러분 지금 면세가 몇 개인가요? 지금 A가 있고 그리고 C가 있고 그리고 E가 있고 F가 있네요. 그럼 4개인가요?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회계랑 세무랑 다를 게 없죠, 여러분? 자, 네 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이고요.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맞죠,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미가공 식료품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공이라고 해서 나와지는 그 농수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용에 사용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식용에 공한다. 이 얘기는 식용에 사용한다. 식용으로 먹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적을 따지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식용에 공하지 아니한다. 우리 식용으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각축용 사료, 그럼 또 옥수수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랬을 때는 어디 거만 국산만 뭐가 된다? 면세가 되죠.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 과세가 돼버립니다. 과세가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실 것. 그래서 여러분 저 가끔 이 물고기 얘기도 해요. 우리 물고기도 수입해서 실제 많이 팔거든요. 근데 참치를 수입해서 팔고 있다? 근데 여러분 참치 자체는 우리가 먹는 쪽이다라고 하시면 그건 다 면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물고기를 수입했는데 우리 왜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있죠. 관상용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국내산의 물고기였다라면 면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수입한 관상용 물고기였다라면 우리는 과세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키워서 잡아 드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번은 맞는 표현이죠.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다만 우리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자, 면세 대상이 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청서를 무엇하시고 제출하시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승인자를 거론하는 출제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면세 포기와 면세 적용이라고 하는 서류를 화면에 잠깐 띄워드렸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승인 글씨 없었어요. 그냥 뭐였었어요? 면세 포기 신고서라고 되어 있었죠. 그쵸? 적용 신고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승인의 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승인자 아니에요, 여러분. 승인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출하시고 우리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로 가야 됩니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네 번째, 면세 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3년이 도달한 다음에 우리 면세로 돌아가고 싶다라면 적용신고서 꼭 내셔라 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고요. 그거 안 내시면 또 그대로 3년 연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한들이 있는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답은 3번으로 체크. 자, 다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저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 상가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은 과세로 들어가죠. 주택 임대가 아니죠, 여러분. 자,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과세 사업자 중에 영세율이 있는 거죠. 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여러분, 산후조리원은 무엇으로? 면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3년 전에 법이 바뀌었나요? 우리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때 의료비로도 인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재요. 그래서 이거 면세이고요. 연말정산 때 의료비로도 인정되고 있다. 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우리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과세입니다. 그럼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도 면세와 과세에 대한 거 구분하는 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문구만 바꿔버린 거죠. 자, 여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네요. 자,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이다. 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고 면세사업자 상태에서는 영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영세율과 면세의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 이러면 그렇진 않죠. 우리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면세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회계 쪽 문제도 같이 풀고 있잖아요. 회계 쪽에서 봤던 문제랑 다르지 않죠.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자, 국내 거래를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우리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거래, 그리고 우리 또 뭐 있었나요, 여러분? 시험 목적상 최소한 전산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게 제가 이거 계속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누가 나올 거냐면 우리 어느 부분들이 등장할 것이다. 우리 왜 국제협력이라는 게 있었고 적십자라는 게 있었고 의료보건재단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부분에 공급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누구도 있을 것이다. 우리 직수출하는 사람에게 직접 제공되는 무슨 부분이요? 인가공 용역. 그래서 제가 재인가공은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 수출하는 사람과 인가공 계약을 했었다면 둘의 관계에서는 계약서만으로도 영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 다 국내 사업자죠, 여러분.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거 시험 문제 제가 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메인 매출점 비입력 문제가 세무급수에서 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세율 문제 냈다는 얘기겠죠? 12 영세율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영세율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 의무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당연한 얘기. 우리 영세율 적용은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관련된 부분에 이행은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의 매매와 임대는 모두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자, 토지의 매매라고 하는 공급은 무엇에 해당이 된다? 자, 이 부분은 면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임대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된다? 과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러면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면세사업자는 재화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부분면세제도이다 라고 얘기한다. 또는 불완전 면세제도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 근데 지금 7번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난이도가 더 올라가진 않죠. 그러니까 영세율과 그 면세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회계급수하고 세무급수하고 여러분 난이도의 차이가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두 급수를 다 풀어보고 계시지만 비교해 보시면 지문의 길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는 지문이 좀 짧다. 그리고 세무는 지문이 조금 더 길다.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난이도 차이가 전혀 없는 쪽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 2급도 마무리를 했습니다.